야, 뭐해? 다들 너 계산하기만 기다리는데 안 보여? 창피하게 굴지 말고 가서 빨리 결제나 해. 인내는 미덕이다. 아니, 인내는 유방암의 씨앗인 결절의 근원일 뿐이다. 이 흡혈귀 같은 인간들 앞에서 난 오늘부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내게 계산서를 미루던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게 웃었다. 지갑을 열어 우리의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모아둔 카드를 꺼냈다. 긁어라.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마.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밤 공기엔 돈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최고급 한우 식당 102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진 연기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나의 저렴한 향수 냄새가 묘하게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아우,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요즘 애들은 집게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룬다니까? 내 맞은편에 앉은 시누이가 혀를 찼다. 방금 막 프렌치 네일을 받은 손톱으로 이 사이에 낀 고기를 빼내며 곁눈질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남동생의 여자친구를 보는 게 아니었다. 마치 수산시장 가판대에 놓인 유통기한 임박한 갈치를 골라내는 눈빛 같았다. 나는 숯불 열기에 달궈진 금속 집게를 꽉 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에 살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치된 양처럼 순종적인 목소리였다. 내 옆에 앉은 약혼자, 강호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 액정에 코라도 박을 기세였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입가에는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식탁 위를 감도는 살벌한 공기 따위는 완벽하게 차단한 채였다. 불과 5분 전 차 안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맹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래야, 오늘 엄마 환갑이잖아. 내가 좀 참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응? 우리의 미래? 나는 난장판이 된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1인분에 12만 원이나 하는 2플러스 등급의 최상급 한우 꽃등심. 벌써 3번째 추가 주문이었다. 미래야. 상석에 꼿꼿하게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은수저를 천천히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찍어 누르는 그 동작은 여기가 연기자욱한 고깃집이 아니라 청와대 영빈관이라도 되는 듯 했다. 너 이번에 승진했다며? 월급도 꽤 올랐겠구나. 올 것이 왔다.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마치 씹지도 않은 생강 덩어리를 통째로 삼킨 것 같았다. 나는 집게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네, 어머니. 조금 올랐어요. 조금. 작은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쥐 잡아먹은 듯 새빨갛게 칠한 입술이 펄떡거렸다. 미래가 워낙 야무지니까 돈도 꽤 모았겠네. 우리 호준이는 순에 빠져서 돈 관리도 다 너한테 맡겼다며? 세상에,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남자의 경제권을 틀어주다니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강호준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뗀 그는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툭 쳤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엄마가 묻잖아. 멍하니 뭐해? 작은어머니 술잔 비었잖아. 그 순간 귓가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5년 전 찬바람 부는 한강변에서 나를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의 허상이 바로 지금 박살나는 소리였다. 그날 밤 바람은 매서웠고 그는 하나뿐인 목도리를 내 목에 감아주며 코가 빨개진 채 바보처럼 웃었었다. 미래야, 우리 돈 열심히 모아서 전셋집 마련하자. 단 10평이라도 좋아. 절대 너 서럽게 안 할게. 하지만 지금의 강호주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 사준 명품 시계를 차고 맞춤 정장을 빼입은 채 온 가족이 나를 물어뜯는 이 순간에 내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었다. 네, 작은 어머니. 나는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병에 차가운 냉기가 뼈마디로 스며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작은 어머니의 잔을 채웠다.
찰랑거리는 투명한 술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지금 간신히 붙잡고 있는 내 이성처럼. 여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종업원을 불렀다. 방금 전까지 현기증이 난다며 엄살을 피우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찬 목소리였다. 여기 특급 눈꽃살 5인분 추가요. 제일 좋은 걸로. 5인분 또 60만 원이다. 호흡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다. 내 시선은 테이블 구석, 기름이 튀어 얼룩진 계산서 빌지로 향했다. 숫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 계산기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한 끼 식사로 내 석 달치 월급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어머, 형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가 가식적으로 말리면서도 눈은 불판을 탐욕스럽게 훑었다. 애들 돈 쓰게 하면 미안해서 어쩌죠? 미안할 게 뭐 있어?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며 웃었다. 소름 끼치도록 자애로운 미소였다. 미래가 이제 되리라는데 이 정도 돈이 대수겠어? 게다가 앞으로 한 식구 될 건데 내 환갑잔치 비용 정도는 미래가 효도하는 셈치고 낼 수 있지? 안 그러니 미래야? 좌중의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다. 시누이의 비웃는 눈빛, 작은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 시어머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미소, 그리고 강호준 그는 식탁 밑에서 내 구두를 발끝으로 툭툭 차고 있었다. 툭, 툭, 툭. 마치 굼뜬 노예를 재촉하는 듯한 리듬이었다. 빨리 대답해. 폼 안 나게 왜 그래? 그가 이 사이로 내게만 들릴 듯 작게 속삭였다. 밥 한 끼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내가 줄게. 나중에 준다고? 강호준, 내 월급 통장은 진작에 내 엄마가 압수해 갔잖아. 뭘로 준다는 거야? 그 허풍만 잔뜩 든 입으로 발바닥에서부터 전율 같은 한기가 정수리까지 치솟더니 이내 기이한 열기로 바뀌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5년간 묵혀온 서름, 돈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전세 보증금 모으느라 로션 하나 마음 편히 못 샀던 그 수많은 밤이 마그마가 되어 끓어올랐다. 짜증 섞인 강호준의 얼굴을 보니 낯설다 못해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라고? 내가 길을 쓰고 들어가려던 가족이라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기름진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폐가 욱신거렸다. 굳어버린 안면 근육을 억지로 당겨 올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요, 어머니. 내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다. 어머니 환갑이신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 드려야죠. 다들 마음껏 드세요. 절대 사양하지 마시고요. 강호준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 잘 듣는 개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는 주인의 표정이었다.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역시 미래가 철이 들었어. 철이 들었다고. 그래, 철이 너무 많이 들었지? 내 피가 달고 살이 고소하고 뼈까지 씹어 먹어도 될 만큼 맛있어 보일 정도로 말이야. 종업원이 새로 주문한 눈꽃살을 들고 왔다. 선홍색 살코기 사이로 대리석처럼 정교하게 박힌 하얀 지방이 숯불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그 고기를 바라보았다. 마치 곧 시작될 흥미진진한 복수극의 서막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 후 30분 동안 나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펼쳤다. 작은 어머니 접시에 고기를 구워 올리고 가장 부드러운 부위는 시누이에게 양보했으며 시어머니가 느끼하지 않도록 값비싼 자연산 송이 냉면까지 살뜰히 챙겨 주문했다. 미래야, 너도 좀 먹어. 강호준은 그제야 체면치레라도 하려는 듯 새카맣게 타버린 버섯 조각 하나를 내 접시에 툭 던져주었다. 나는 그 버섯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난 괜찮아, 배불러.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지? 나는 웃으며 가방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어 차가운 가죽 지갑을 꺼냈다. 대학 시절 강호준이 선물해준 이제는 모서리가 다 해진 싸구려 지갑이었다. 그 지갑 깊숙한 곳에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잠들어 있었다. 내 카드가 아니었다. 강호준의 카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두 사람의 미래였다. 결혼을 위해 꼬박 5년을 모은 전세 보증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매달 숨만 쉬고 모은 피 같은 돈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 강호준은 자기가 돈을 함부로 쓸까 봐 겁난다며 내게 이 카드를 맡겼었다. 미래야, 이 돈은 우리 피고살이야. 집 계약하는 날 아니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비밀번호는 내 생일로 했어. 너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으라고 했지? 강호준, 너는 아마 잊었나 본데 이 카드는 전세 계약금 낼 때만 쓰는 게 아니야. 고급 식당에서 긁을 수도 있단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지갑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는 김에 계산도 하고 와라. 시어머니는 고기를 입안 가득 우물거리며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어머니. 나는 혀끝에서 피 맛이 날 정도로 달콤하게 대답했다. 화장실. 아니. 나는 곧장 카운터로 향했다.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하게 장식된 식당 입구. 대리석으로 마감된 카운터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성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다가오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계산 도와드릴까요? 네, 매화실 룸이에요.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모니터에 긴 숫자가 떠올랐다. 직원조차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동정심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객님, 총 326만 4천 원입니다. 326만 원. 이 돈이면 번듯한 옷을 몇 벌이나 살 수 있을까? 회사 앞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잔이나 마실 수 있을까? 시골에서 고생하는 우리 엄마한테 보약을 몇 채나 지어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돈은 저 탐욕스러운 가족들의 위장 속으로 사라진 음식물 쓰레기 값이 되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뽑아 들었다. 조명 아래서 번뜩이는 카드가 마치 사신의 나처럼 보였다. 이걸로 할게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듯 덤덤한 목소리였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십시오. 내 손가락이 숫자 패드 위를 맴돌았다. 0, 5, 2, 0, 내 생일. 참으로 역설적인 숫자였다. 띠릭. 승인 요청 중.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기계가 작동하는 미세한 소음은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이자 나를 옥죄던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였다. 승인되었습니다. 직원이 길게 출력된 영수증을 뜯어 두 손으로 건넸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나는 펜을 들어 강호준의 이름을 물 흐르듯 휘갈겨 썼다. 그의 돈이니 당연히 그의 이름으로 서명해야지. 서명을 마친 나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카운터 뒤편 진열장에 놓인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금박으로 특급 명품이라 적힌 라벨이 붙은 한 세트에 3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선물 세트였다. 저기요. 나는 진열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 진열된 한우 선물 세트요. 5개 포장해 주세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 5세트 말씀이십니까? 저건 가격이... 네, 5개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환하게 웃었다. 가족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셔서 집에 가서도 드시라고요. 아, 계산은 방금 그 카드로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3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이건 팁이에요. 저희 룸 서빙하느라 고생하셨죠? 오늘 식사는 모두가 행복해야 하거든요. 직원은 카운터에 놓인 15만 원을 보더니 눈빛이 당혹감에서 감격의 겨운 환희로 바뀌었다. 고깃집에서 이런 액수의 팁이라니 그에게는 로또나 다름없었으리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당장 최고급으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마음을 바꿀세라 번개 같은 속도로 선물 세트를 챙기러 달려갔다. 다시 한번 카드 긁는 소리. 다시 한번 서명. 이번에는 150만 원이 추가되었다. 총합 476만 4천 원. 나는 손에 쥔 얇은 영수증 2장을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선전포 고문이다. 묵직한 쇼핑백 5개를 양손 가득 들고 룸으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강호준은 신우이에게 술을 따르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가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타나자 좌중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머, 그게 다 뭐니? 작은 어머니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금색 포장 상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다들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길래 댁에 가셔서도 드시라고 선물 세트 좀 샀어요. 나는 쇼핑백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건 어머니 거, 이건 형님 거, 이건 작은 어머니 거. 방 안에서 가식적인 감탄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세상에, 미래야. 너 정말 센스 있다. 아까 내 고기 굽는 실력을 타박하던 신우이가 입을 틀어막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아이고, 우리 올케가 무리했네. 그러게 말이다. 호준아, 너 장가 하나는 잘 간다. 작은 어머니는 못 참고 상자 귀퉁이를 열어보더니 선홍빛 고기를 확인하고는 입이 귀에 걸렸다. 상석의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며느리 길들이기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밥값도 냈고 값비싼 뇌물까지 바쳤으니 이제 나는 완벽하게 굴복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 미래가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다들 받아라. 시어머니가 태후마마처럼 손을 휘저었다. 시간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에는 묵직한 전리품을 하나씩 챙겨 들고 일어섰다. 강호준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술 냄새를 확 풍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와, 마누라. 오늘 내 기 제대로 살려주네. 근데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진짜 잘해줄게. 나는 고개를 돌려 술기운에 풀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다정한 눈빛을 보내주었다. 괜찮아, 자기야.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돈이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 공동 재산인걸? 그는 내 말 속에 숨겨진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생각하며 내 볼에 쪽소리 나게 입을 맞췄다. 가자, 집으로. 식당 문을 나서자 늦가을의 찬바람이 훅 끼쳐와 실내의 열기를 식혔다. 거리는 여전히 차들로 붐비고 네온 사인은 어지럽게 반짝였다. 주머니 속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였다. 카드는 강호준 명의였지만 가계부 정리를 핑계로 내 번호로도 알림이 오게 설정해 두었다. 물론 강호준의 휴대폰으로도 동시에 문자가 전송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호준은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 귀하신 한우 선물 세트를 트렁크에 상전 모시듯 싣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의 휴대폰은 양복 안주머니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불빛이 차갑게 내 얼굴을 비췄다. 우리은행 10월 12일 20시 45분. 476만 4천원 승인. 잔액. 잔액이 뭉텅이로 사라졌다. 우리의 희망이라 믿었던 숫자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척추를 타고 짜릿한 쾌감이 올라와 이 찬바람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미래야, 뭐하니? 얼른 타라. 조수석 창문을 내린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오늘 고생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밥 먹자꾸나. 자주 와서 밥을 먹자고? 명절마다 그 집 부엌구석에 처박혀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고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칼질 못한다고 타박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자기야. 나는 시어머니의 말은 못 들은 척 트렁크 문을 닫고 있는 강호준에게 다가갔다.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좀 봐, 은행에서 문자가 왔네. 강호준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건성으로 대꾸했다. 문자. 보이스피싱이야? 무시해. 그의 시선이 액정에 꽂힌 순간 시간이 멈췄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수축하는 것을. 술기운으로 불그스름하던 얼굴이 1초 만에 시멘트처럼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을대가 크게 넘실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476만 원. 주차비 몇천 원 아끼겠다고 10분을 걸어 다니고 구두 한 켤레 사려고 인터넷 최저가를 3일 동안 뒤지던 남자였다. 어때? 돈 쓴 보람이 있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글생글 웃었다. 연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듯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전세 보증금 고마워, 자기야. 가족들도 다들 좋아하고 나도 너무 기쁘네. 저 전 전세. 강호준은 누군가 목을 조르기라도 한 듯 쇳소리 섞인 바람 빠지는 소리만 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휴대폰 화면과 내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너 지금 긁은 게 우리 내 집 마련 펀드잖아. 나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며 그의 양복깃에 묻은 먼지를 다정하게 털어주었다. 자기가 그랬잖아. 엄마 기쁘게 해드리라고. 가족끼리 돈 따지는 거 아니라고. 난 자기 말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야.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강호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허둥지둥 안주머니를 뒤져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손이 너무 떨린 나머지 휴대폰이 미끄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철퍽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쳐들더니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최미래,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처절한 비명이 청담동 거리를 갈랐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기겁하며 쳐다보았고 차 안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놀라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왜 그래? 호준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는 일그러진 강호준의 얼굴을 극도의 심장마비라도 올 듯 충혈된 그의 눈을 차분하게 내려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을 주었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났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도 똑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허리를 펴고 액정이 박살난 휴대폰을 강호준에게 건넸다.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늘한 냉기만이 남았다. 호준 씨가 너무 감동했나 봐요. 감동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가 봐요. 강호준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다. 그 숫자가 환각이 아님을 확인한 순간 그는 척추가 뽑힌 사람처럼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괴음을 토해냈다. 으아, 내 돈, 내 집. 차 안에 타고 있던 친척들이 그제야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줄지어 차 문을 열고 나왔다. 호준아, 왜 그래? 시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디 아픈 거야? 말을 좀 해봐. 강호준이 고개를 들었다. 실핏줄이 터져붉게 충혈된 눈이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살인자를 지목하듯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엄마.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길가에 세워진 차 트렁크, 그 안에 실린 값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가리켰다.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고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고기가? 고기가 왜? 저건 미래가 우리한테 효도한다고 사준 거잖아.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저게 내 돈이라고. 강호준이 마침내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다. 저게 우리가 집 살 돈이라고. 저 미친 여자가 내 전세 보증금을 긁어버렸다고. 470만 원. 470만 원이라고. 그 고함은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 같았다. 시어머니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가방에 공짜 사은품을 쑤셔 넣던 시누이의 손길이 멈췄다. 작은 어머니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로 쏠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욕이나 비웃음이 아니었다. 경악,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찬바람이 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야른 코트 자락을 여몄다. 광대처럼 우스꽝스럽게 굳어버린 저 가족들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오늘따라 유난히 달빛이 곱게 느껴졌다. 나는 손을 들어 바람에 헝클어진 앞머리를 가볍게 쓸어 넘겼다. 왜 그러세요?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내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철들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돈이 아까우신가요?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어차피 한 가족이라면서요. 아들 돈 좀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내 시선이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고 지나가 마침내 값비싼 한우 선물 세트가 실린 트렁크에 머물렀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가운 트렁크 리드에 손끝을 댔다. 손끝에 닿은 금속의 차가운 질감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지옥의 끝자락에서 정신을 차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율이었다. 철컥. 내가 가볍게 버튼을 누르자 트렁크 문이 튕겨 올라갔다. 그 안에는 오와 열을 맞춰 가지런히 놓인 5개의 금빛 상자가 드러났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특급 한우라는 금박 글씨가 마치 나를 대신해 그들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아직 재앙이 닥쳤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목소리였다. 호준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470만 원이라니? 강호준은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바닥에 흐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액정이 박살난 휴대폰을 덜덜 떨며 들어 올렸다. 마치 사형 선고문이라도 바치듯이. 엄마.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에는 회사에서 대리 명함을 달고 거들먹거리던 모습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밥값 미래가 산 게 아니야. 내 카드로 긁은 거라고. 내 전세 보증금 통장에서 나갔다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나갔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멍하던 표정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 뇌의 과부하로 인해 일그러지더니 이내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파리를 통째로 삼킨 듯한 극도의 공포가 그 얼굴을 뒤덮었다. 470만 원. 그 돈은 저 노인이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남의 옷을 수선하며 바늘에 찔려가며 모아야 했던 돈이 얼마였던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깎으려 악을 쓰며 모은 돈이 얼마였던가?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멱다는 닭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녀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핏발선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내가 감히 호준이 카드를 긁어? 나는 차체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이 명화를 감상했다. 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일 날씨 이야기를 하듯 경쾌한 말투였다. 호준 씨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가족이니까 자기 돈이 제 돈이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어떻게 찬물을 끼얹겠어요? 게다가 이 정도 돈이야 어머니를 향한 효심에 비하면 푼돈 아니겠어요? 아, 청담동의 밤하늘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까뒤집더니 통나무처럼 뒤로 넘어갔다. 연기가 아니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진짜 고통이었다. 형님, 엄마. 작은어머니와 시누이가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품에 안겨 헐떡거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다. 너 이천하에 죽일년 미친년 돈 토해내. 당장 가서 환불해. 어서. 환불.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뱃속 깊은 곳에서 통쾌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환불이요. 나는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니, 고기가 이미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요? 제가 대야라도 가져올까요? 다들 거기다 토해내시게요? 토해낸다는 말에 작은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30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이건 안 되지. 작은어머니는 손에 든 상자와 바닥에서 오열하는 조카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눈동자가 쥐새끼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미래야,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넌 참 철딱서니가 없구나. 어떻게 말도 없이 호준이 돈을 긁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맞아. 신우이도 사태 파악을 마치고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선물 세트를 차보닛 위에 쿵소리 나게 내던졌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평소엔 순한 양인 척하더니 알고 보니 속이 시커먼 불려우였네. 호준아, 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니? 강호준이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내게 달려들었다. 한때 나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엔 이제 도끼만이 가득했다. 최미래. 그가 내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침방울이 내 얼굴로 튀었다. 너 돌았어. 그게 내 목숨 줄인 거 몰라? 너 당장 가서 돈 환불해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절도죄로 고소할 거라고. 사기죄로 집어넣을 거야. 멱살이 조여와 숨이 막혔지만 나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내가 5년이나 사랑했던 남자의 밑바닥을.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오만상이 찌푸려져 구역질이 날 만큼 추악했다. 내가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남자가 고작 이 정도였나? 비바람을 막아주겠다던 남자가? 알고 보니 그 대단한 사랑이라는 게 고작 470만 원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거였구나. 경찰. 내가 코웃음을 쳤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살림하느라, 돈 아끼느라 바짝 깎아 볼품없는 내 손톱이었지만 지금 그 손끝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 불러. 어디 한번 불러봐.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구겨진 옷깃을 탁탁 털었다. 그 카드, 내가 내 손으로 나한테 맡겼어. 비밀번호. 내가 알려줬지? 그글 때 나랑 같이 있었고, 심지어 계산하고 오라고 시킨 것도 너야? 게다가 앞으로 한 가족이라는 그 개소리는 방금 내 엄마 입으로 직접 하셨고,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며 강호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기세에 눌린 그가 뒷걸음질 쳤다. 경찰이 오면 뭐라고 할까? 이건 단순 가정 불화일까? 아니면 공동재산 소비 문제일까? 강호준, 너도 성인이야. 젖털 땐 애새끼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 찾고 엄마 찾지 좀 마. 너. 강호준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뭘 봐. 다 꺼져. 강호준이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겁에 질린 허세는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부축하던 손길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그녀는 트렁크에 있던 선물 세트 하나를 낚아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물단지 모시듯 하던 것이 이제는 범죄의 증거품이 되어 있었다. 환불해. 이거 다 물으고 와. 이거라도 물으면 150만 원은 건질 수 있어. 그녀가 발광하듯 소리치며 식당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작은 어머니와 시누이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들고 있던 선물 세트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주며 거들었다. 맞아요. 아직 뜯지도 않았으니까 환불될 거예요. 어서 가요, 형님. 광대들처럼 우르르 몰려가 환불을 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전례 없는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만 좀 해. 내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 고함은 그들을 멈칫하게 했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놀라게 했다. 가슴속에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성큼성큼 인도로 걸어갔다. 그곳엔 큼지막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다리를 들어 올려 온몸에 체중을 실어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쾅! 거대한 금속 파열음이 심야의 거리를 뒤흔들었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걷어차인 쓰레기통 옆구리가 흉하게 찌그러지며 기우뚱했고 뚜껑이 그랑, 챙, 챙교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선물 상자가 툭 떨어졌다. 강호준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고 작은 어머니는 놀란 메추라기처럼 목을 움츠렸다.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숨을 죽였다. 수많은 눈동자가 오직 나 하나에게 꽂혔다. 발가락 끝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 고통 덕분에 머릿속은 더없이 맑아졌고 가슴은 뻥 뚫린 듯 시원했다. 다들 작작 좀 하라고. 나는 획 돌아섰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렸지만 굳이 정리하지 않았다. 귀신처럼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나는 흡혈귀 같은 저 인간들을 노려보며 미친 사람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환불. 꿈 깨세요. 영수증은 아까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내려버렸으니까. 그거 실명제로 산 특가 상품이라 영수증 없으면 교환, 환불 절대 안 되는 거 몰라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내 말에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내가 이겼다는 확신이 들었다. 최미래, 너 이 미친년.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내게 달려들었다. 내 오늘 내년 주둥이를 찢어놓을 테라. 내 부모 오라고 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따위 행패야. 우리 부모님 들먹이지 마. 내가 눈을 부라리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 같은 살기에 시어머니가 흠칫하며 멈춰섰다. 치켜올린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감히 내려오질 못했다. 우리 부모님은 근검절약하고 어른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어. 하지만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법은 안 가르쳐 주시더라. 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단어 하나하나가 기관총 탄환처럼 쏟아져 나왔다. 5년이야. 내가 당신네 집구석을 5년 동안 드나들었어. 명절마다 작은 어머니는 고스톱 치고 형님은 소파에 누워 TV 볼 때 나 혼자 부엌에 처박혀서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 다 했어. 내가 불평 한마디 한 적 있어? 내가 손가락질하자 작은 어머니가 찔리는 듯 고개를 획 돌렸다. 그리고 형님. 작년에 이사할 때 나 불러서 입주 청소시켰지? 짜장면은커녕 물 한 병 안 사주고 부려 먹었잖아. 지금 들고 있는 그 명품백 내가 빌려준 돈으로 산 거지? 그 돈 아직도 안 갚았지? 신우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뭐라고 반박하려 입을 뗐지만 내 서슬퍼런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어머니. 나는 한때 내가 쩔쩔매던 그 노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시골 출신에 월급 적다고 무시하셨죠? 지금 입고 계신 그 코트, 제가 점심값 아껴서 석 달 모아 사드린 생신 선물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색깔이 촌스럽다며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셨잖아요. 참았어. 5년을 참았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 맛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다. 내가 노력하고 참으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어. 강호준, 너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다고. 근데 결과가 뭐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강호준을 가리키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과는 이거야. 너희들은 날 공짜 파출부, 걸어다니는 ATM 취급했어. 아까 밥 먹을 때 나한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 있어? 고기 한 점 집어준 사람 있냐고. 없잖아. 오직 고기가 부드러운지, 술이 비싼지 그것만 중요했지. 그렇게 부자 놀이가 하고 싶고 대접받는 게 좋으면 내가 소원 성취해준 거잖아. 470만 원에 온 가족이 하룻밤 행복했으면 싸게 먹힌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상류층의 맛 아니냐고. 나는 또각또각 죽음의 리듬처럼 구두 굽소리를 내며 강호준에게 다가갔다. 어때, 강호준? 돈 지랄하니까 기분 째지지? 이게 내 엄마가 꿈꾸던 품위 유지라는 거야? 내가 대신 효도해줬는데 고마워해야지. 강호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를 전혀 모르는 괴물 보듯 했다. 미쳤어, 너 진짜 미쳤구나. 그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래, 미쳤어.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뺨을 톡톡 두드렸다. 예전에 그가 나를 귀여워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너희들이 날 미치게 만들었잖아. 근데 말이야, 이렇게 미쳐버리니까 기분 하나는 끝내주게 좋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더러운 것이라도 만졌다는 듯이. 자, 연극은 끝났어. 남은 고기 맛있게들 드시고 난 이만 퇴장할게.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도로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거기 안 서. 너 못 가. 시어머니가 뒤에서 악을 썼다. 돈 내놓고 가.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내 회사 찾아가서 뒤집어 엎을 거야. 아주 사회생활 매장시켜 버릴 줄 알아.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가세요. 등을 돌린 채 내뱉은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가서 엎으세요. 온 회사 사람들한테 다 떠드세요.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될 사람 피 같은 돈 뜯어먹고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길바닥에서 뒹굴며 행패 부렸다고 광고하시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동영상 찍는 사람 많던데. 어쩌면 내일 아침에 온 가족이 SNS 스타 되시겠네요. 등 뒤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목숨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 속물들에게 여론의 조리돌림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일 터였다. 나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빈 택시를 세웠다. 택시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칼바람과 저 가족들의 끔찍한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본 기사님이 물었다. 가장 가까운 네일숍으로 가주세요. 네일숍이요? 이 시간에요? 네, 제일 늦게까지 문 여는 곳으로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그 교차로를 마지막으로 응시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일 것이다. 강호준은 여전히 진흙 덩어리처럼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고 세 여자 그의 어머니, 숙모, 누나는 서로를 밀치며 싸우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비싼 고기 시키라고 부추겼잖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리는 듯 했다. 형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이 미래가 쏜다며 마음껏 시키라면서요. 작은 어머니가 맞받아치고 있었다. 엄마, 저 고기 5상자 어떡할 거야? 진짜 환불 안 돼? 내 가방 살 돈이란 말이야. 신우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서울의 화려하고도 비정한 야경 속으로 뭉개져 사라졌다. 나는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고 길게 숨을 토해냈다. 5년 동안 폐 속에 찌꺼기처럼 쌓여있던 울분이 마침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징.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호준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였다.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화면의 글자를 읽어내렸다. 미래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5년 사랑이 고작 돈 몇 푼에 무너질 만큼 가벼웠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 그리고 돈 다시 채워 넣으면 없던 일로 해줄게. 나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 고요한 택시 안에 울리는 내 웃음소리가 조금 처량하게 들렸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돈을 채워 넣어. 없던 일로 해줘? 강호준, 넌 정말 내가 예전에 그 바보같이 착해 빠진 최미래로 보이니? 그 최미래는 오늘 밤 그 고깃집 숯불 구덩이 속에 던져져 타 죽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강호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이어서 시어머니, 신우이, 작은어머니 지긋지긋한 이름들을 하나씩 가차없이 차단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택시가 아직 간판 불이 켜진 네일숍 앞에 멈췄다. 분홍색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한 매니큐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예전엔 머리가 아프다며 싫어했던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심야에 불쑥 찾아온 손님을 보고 직원이 놀란 눈을 했다. 어떤 거 하시게요? 나는 자리에 앉아 5년간의 가사노동으로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내 손을 하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번의 설거지를 하고 수만 번의 칼질을 하고 걸레를 빨던 손문네일 아트 값 몇만 원이 아까와 고작 투명 영양제나 바르던 불쌍한 손.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나는 직원을 보며 빙긋 웃었다. 다이아몬드 파츠도 붙여주시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걸로요. 색깔은 아주 새빨간 색이 핏빛처럼 붉은색으로 해주세요.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가요? 아니요. 나는 거울 속에 비친, 화장은 좀 번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기념하는 중이에요? 뭘 기념하시는데요? 제가 드디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 거려. 직원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지만 상관없었다. 따뜻한 스팀 타월이 내 양손을 감쌌다. 온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가게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쯤 강씨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아수라장을 상상해 보았다. 470만 원이라는 빚덩이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탓하고 머리채를 잡을 것이다. 마마보이 강호주는 울면서 엄마 바짓가랑이를 잡을 테고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는 아들 멱살을 잡고 피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악을 쓰겠지. 정말이지 볼만한 개싸움이 될 것이다. 직관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괜찮다. 내일부터 내겐 나만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호준도 없고 악독한 시월드도 없고 갚아야 할 전세 대출금도 없는 인생.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 첫 번째 손가락에 선홍빛 매니큐어가 칠해지는 순간 나는 내 손끝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록 앞날이 험난할지라도 서울의 바람이 여전히 차가울지라도 상관없다. 적어도 이번 생,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테니까.